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수, 음수, 그리고 정수,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후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분류표가 중요하다는 거 숙지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수직선 상에서 수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대값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절대값은 정의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이래요. 양수는 기준보다 큰 수, 음수는 기준보다 작은 수인데요. 양수와 음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되는 성질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양수, 음수가 나왔죠. 자, 실생활에서요. 0을 기준으로 위, 아래. 자, 그러면은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가 지상, 지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면 위, 수면 아래. 그러면 해상, 그다음에 해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뭐 동쪽, 서쪽. 그리고 이득이다, 손해다. 자, 이런 모든 값들은요.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의적인 개념을 쉽게 기억을 하자면 뭔가 얻어가는 개념이 플러스의 개념이고요. 뭔가 잃어버리는, 즉 손해되는 개념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큰 수를 우리가 양수라고 하는데요. 부호, 양의 부호를 붙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에다 플러스 부호를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음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양수와 음수는 반대되는 성질을 우리가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 건요, 부호,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요, 덧셈 뺄셈의 기와 모양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의 개념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자연수, 즉 1, 그 다음에 2, 3 이런 수들에서 그냥 플러스 부호를 붙이면 이게 양수인데 특별히 정수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자,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 이런 수들이 음의 정수가 됩니다. 단 중요한 사실은요. 0이라는 것은 기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부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정수이기는 해요. 그러나 부호를 가지지 않은 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는 간단히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리수로 좀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수를 바라보시기 좀 편하시거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수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입니다. 분수꼴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자연수분의 분모도 자연수고요. 분자도 자연수인 이런 분수 형태에서 우리가 부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부호를 붙이면은 이 형태가 분수꼴인데 부호가 붙었으니까 양의 유리수,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연수분에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다. 자, 분수꼴인데 음의 부호가 붙었죠? 이런 아이가 음의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수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분자에 있는 수를 분모에 있는 수로 나눴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의 4. 얘는 솔직히 뭐예요?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데 제가 안 붙인 수도 지금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양수는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는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2분의 5 했는데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러면 분수꼴이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음의 유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5를 2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그냥 정수는 아닌데 유리수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류표가 이따 좀 체계적으로 잡힐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플러스 2분의 0. 분자가 0이고요. 분모가 0이 아닌 수일 때는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0은
부호를 갖지 않은 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0은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인데 그냥 플러스 부호가 붙으면 양의 유리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음의 유리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럼 정수는 모두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류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유리수 분류표가 이래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자연수 분의 자연수, 분수꼴인데 여기 플러스 부호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다 모두 뭐예요? 유리수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를 분모로 나누셈을 했을 때,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값이 바로 뭐예요? 정수예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 즉 우리가 굳이 쓰자면 부호를 붙이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수이지만 양의 정수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 반대되는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기준, 즉 0이 바로 뭐예요? 기준수가 되는데 얘도 정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요? 부호는 쓰지 않는 거예요. 1분의 0, 2분의 0 이런 거 다 모두 뭐예요? 그냥 다 0인 겁니다. 그래서 0은 부호로 갖지 않은 그냥 정수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탄생이 됐죠. 왜냐면 아까처럼 플러스 뭐 2분의 5 이런 거는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요. 마이너스 0.3 이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고요. 그래서 분수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정수가 아닌 거야 라는 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고 수를 분류한 다음에 굳이 부호를 붙여서 또 분류하자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바라본 수는 그냥 유리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수를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각화,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직선이 중요해지는데요.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0이 만약에 수직선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같은 간격으로 숫자를 배열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간격이라는 것은요. 정수를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이냐? 0을 기준으로 내가 요만큼은 하나의 1 간격이다 라고 친다면 이 길이만큼으로 계속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양수와 음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 가는 것이 양수이고요. 왼쪽 가는 것이 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플러스 1 혹은 1. 한 칸 더 가요. 플러스 2 혹은 2. 한 칸 더 가요. 플러스 3 혹은 3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왼쪽은요. 한 칸 왼쪽으로. 뭐라고요? 한 칸 왼쪽으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또 한 칸 왼쪽으로는요. 마이너스 2. 또 한 칸 왼쪽으로는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정수만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초등 과정 때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뭐예요? 플러스 1과 2분의 1이죠. 즉 1과 2 사이에 있는 수인데 1과 2의 절반에 위치해 있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없다면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과 2의 중간인데 이게 중간이에요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를 하시고 요 점이 나타낸 수가 바로 뭡니까? 바로 플러스 2분의 3이다. 즉 플러스 1과 2분의 1이다. 그 마이너스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이너스 0.5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어요. 왼쪽으로. 어디를 기준으로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시고요. 0.5만큼요 라고 했잖아요. 0.5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는 이 1 간격의 절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아요 표현해 주시고요. 이 점이 나타내는 수가 마이너스 0.5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이론에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값이요.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기준수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0과 어떤 수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수직선을 그렸습니다. 0을 기준으로 아까 전에 표시한 것 중에 2 한번 해볼까요? 2.5도 하긴 할 건데 2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수, 바로 그게 뭐예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0.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플러스 2밖에 없나요? 아니죠. 음수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만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시고 동일한 거리, 즉 2.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은 거리가 되겠죠. 단,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를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좀 압축되어 있는 무엇을 사용하길 좋아하죠? 기호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문장으로 계속 원점, 즉 0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수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2라는 수 혹은 플러스 2라는 수에다가 이 기호는 절대값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뭐 막대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기호를 보자마자 해석은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석하라고 문장 말하라고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 거리는 2다. 자, 이번에는 얘는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자, 이걸 좀 지워볼까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수에다가 절대값 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0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거리 값은 얼마죠?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에다가 절대값을 했는데 2가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값이 2가 되는 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또는 A가 플러스 2 혹은 플러스 4는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은요. 정의적인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던 우리 목적은 수를 분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호를 가진 수, 반대되는 성질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걸 하다 보니까 기준수, 즉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수직선의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정수와 유리수로 특별히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였는데 딱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얼만큼 오른쪽 혹은 왼쪽 떨어져 있냐 해서 절대값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 솔직히는요. 수의 대소 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작전이었다,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의 대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수직선을 그리도록 지도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다. 자, 우리는 수직선에서요.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수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수가 작아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 즉 양수라고 했잖아요. 0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음수, 즉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게 그냥 음수와 0과 양수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오른쪽 갈수록 큰 수라고 했잖아요. 양수가 가장 큰 수, 그 다음에 0, 그리고 음수는 작은 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양수는 헷갈려 하지 않거든요. 음수는 헷갈려요. 3번과 4번은 세트로 같이 좀 보라고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왜 그럴까요?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점점 오른쪽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양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수는 아니죠.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써요. 절대값이 클수록이라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점점 왼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럼 수가 점점 왼쪽 가는 거니까 왼쪽 가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음수 길이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헷갈리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수직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호 사용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을 기호를 사용해서, 즉 부동어로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은는이가가 중요하다라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A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가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즉 마이너스 3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은는이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B는 했습니다. 은는이가. 그러면은 B는 작거나 같다요. B가 작거나 같대. 누구와 비교했을 때요? 그렇죠. 7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거나 같다와 같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상. 작거나 같다와 같은 표현은요? 그렇죠. 이하. 자, 이번 만약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그냥 크다 라고 했다면 그렇죠. 등호를 빼버리면 되겠죠. A는 7보다 작다 라고 했다면 이 등호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크다는 초과, 작다는 미만, 표현의 차이는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기호 써야 되는 거. 자, 무슨 말이냐? X는 여전히 은는이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랑 비교를 해봤고요. 5랑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큰 쪽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동시에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5랑 비교했을 때는 X가 작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문장의 표현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파트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지도하실 때 이런 식 정리하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데 마치 0이 부호를 가진 수처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0은 부호를 갖고 있지 않은 수다라는 거. 두 번째, 정수는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모두 포함하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정수는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로 구분된다 라고 해요. 0을 빼먹고 물어볼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계속 써볼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와 부호를 가지고 기준 나누는 거죠.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수는 했으면은 그 집 식구들을 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는 했으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세 가지를 다 말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자, 이게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리수는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유리수가 정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분류표를 그려야 된다라고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자, 뭐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수직선이요. 자, 수직선을 기억하고 0을 기준으로 양수는 오른쪽에 있는 건데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점점 멀어져야 하는 거니까 커진다. 음수끼리는요. 절대값이 크다. 즉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작아진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꽉 장난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의 수인가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0 이상의 수죠. 자, 왜냐? 0이라는 수는
0과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은 0의 절대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는데 절대값의 정의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든 플러스 2의 절대값이든 그 결과는 즉 거리 개념인 거니까 양수가 나오죠. 따라서 절대값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0 이상의 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호로는 어떤 수이든 절대값을 이렇게 취한다라고 해요. 하게 되면은 0 이상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을 알아볼 것이거든요.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수를 이해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